당신은 유죄 판결을 원했다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많이 말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책에 쓰였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제가 유죄 판결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속보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법조 명문가의 특권층 아들인 알렉 머독이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한 여성 전 콜레턴 카운티 법원 서기 베키 힐의 행동에 근거한 것입니다. 방금 그녀의 말을 들으셨죠? 저는 속보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젤레 베비고 여기는 크라임 픽스입니다. 알렉 머독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불명예스러운 변호사로 아내 매기와 아들 폴을 살해한 혐의로 한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2번의 종신형을 받고 있었지만 오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대법원이 방금 머독의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새로운 재판을 위해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금 입수한 이 판결문에서 직접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문구가 정말 특별하거든요. 2023년 초 6주 동안 전국의 이목이 콜레턴 카운티에 집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 정부는 악명 높은 전직 변호사 리차드 알렉산더 머독을 그의 아내 매기와 아들 폴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 정부와 머독의 변호인단 모두 배심원들에게 능숙하게 사건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 복잡하고 주목받는 사건을 능란하게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콜레턴 카운티 법원석이 레베카 힐이 사법의 저울을 한쪽으로 기울게 함으로써 머독이 편견 없는 배심원단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대법원의 직접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만장일치입니다. 법원은 이번 의견에서 콜레턴 카운티 법원석이 베키 힐, 즉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직접 읽은 여성이 배심원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배심원들에게 그의 몸짓을 잘 보라고 말했고 알렉 머독의 변호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그녀는 집필 중인 책 판매를 늘리기 위해 유죄 판결을 원했다고 합니다. 대법관들은 힐이 머독의 신뢰성과 그의 변호를 심각하게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편견의 추정이 발생했고 주에서는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힐의 충격적인 배심원 개입은 훌륭한 재판장과 유능하고 전문적인 검사 변호인들이 없는 데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머독의 신청을 기각한 후속 심리를 맡은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이 의견에 부합하는 새로운 재판을 위해 사건을 환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그 당시엔 판사, 검사, 변호인 모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판이 끝난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베키 힐은 이후 재판과 관련된 범죄, 즉 공직에서의 위법 행위와 위증죄를 포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징역형을 살지는 않았지만 배심원 조작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머독은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해요. 그는 여전히 금융범죄로 27년형을 복역 중이지만 살인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힐이 배심원에게 부적절한 외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머독의 새 재판 요청 기각 결정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고 새로운 재판을 위해 사건을 환송한다고 했습니다. 주 정부는 맞서 싸우려 했고 머독에 대한 증거가 압도적이었고 힐의 발언은 일시적이고 어리석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심원단이 영향을 받았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새 재판 요청에 잘못된 기준을 썼다고 주장했으나 주 대법원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들은 제4 순회항소법원이 선언한 것처럼 외물 추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썼어요. 이것은 모든 피고인에게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콜레턴 카운티 법원 서기인 힐은 머독의 신뢰성과 변호를 심각하게 공격했고 그로 인해 편견의 추정이 발생했으며 주에서는 이를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힐의 충격적인 배심원 개입은 훌륭한 재판장과 주측 및 변호인단이 자리에 없었고 그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머독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 후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본 의견에 따라 새로운 재판을 위해 사건을 환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을 뒤집고 환송합니다. 저는 의견 발표 직후 알렉 머독의 변호사 딕 하훌리언과 잠시 대화했습니다. 그는 아직 그 의견서를 읽고 있었지만 우리가 통화할 때 알렉 머독과 전화 통화를 하며 이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에릭 블랜드를 모시고 싶어요.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변호사로 알렉 머독의 금융범죄 피해자들을 많이 대리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에릭 씨, 이번 사우스캐롤라이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당신의 즉각적인 반응이 궁금해요. 저는 놀랍지 않은데 에릭 씨는 어떤가요? 아니요. 2월에 들었던 구두 변론을 바탕으로 보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구두 변론이 좀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우스캐롤라이나 대법원이 톨 전 대법원장에게 그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뉴먼 판사가 금융범죄를 증거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 그렇게 강하게 질문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It was 그들이 주정부에 얼마나 강하게 몰아붙였는지, 그리고 하플리언, 그리핀, 빌 바버에게는 얼마나 부드럽게 대했는지 듣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두 변론을 바탕으로 보면 지금의 결정은 놀랍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렉스가 연방 차원에서 구제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의 수정헌법 제6조가 보장하는 공정한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두 변론을 보면 놀랄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들이 톨 대법관에게 그렇게 강하게 나간 것에 놀라셨나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에릭, 리치랜드 카운티의 그 법원 밖에 서 있던 당신을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당신이 저에게 말해줬던 것도요. 새 재판을 위한 그 심리가 끝난 후 제가 당신에게 그가 새 재판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했던 그 하루짜리 심리 말이에요. 왜 그렇게 충격을 받으셨나요? 이 사건에 감정적으로 얽혀있지 않은 많은 시청자들은 그 심리에서 분명히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봤거든요. 톨 대법관조차도 베키 힐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 그녀는 재판에 개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질문은 톨 대법관이 주 기준을 적용했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주 대 그린 사건이 올바른 기준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배심원 11명이 베키 힐이 한 말이나 행동에 의해 평결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대표한 6명의 배심원은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고, 그녀는 지 배심원이 서로 엇갈린 진술서들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우리 대법원이 전 대법원장을 그렇게 강하게 비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녀가 어려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한 것도 대법원이었으니까요. 저는 항상 다시 말해서 알렉스에게 구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마도 연방 차원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대법관들이 의견서에서 뭐라고 썼는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콜레턴 카운티 법원 서기인 레베카 힐리, 정의의 저울을 자기 쪽으로 기울였고 그로 인해 머더키, 공정한 배심원단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썼습니다. 이 대법관들은 톨 대법관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11명보다 배심원 Z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에그레이디가 한 말도 조금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키가 그에게 그와 관련된 책에 대해 말했다고 증언한 다른 법원 서기의 말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알렉스가 무죄 판결을 받거나 배심원단 평결 불일치로 끝나는 것보다는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법원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 가장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나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쪽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수정헌법 제6조상의 권리를 과도하게 강조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들을 탓할 수 없습니다. 저는 톨 대법관이 충분히 심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뉴먼 판사님도 뒤집힐 거라고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말했듯이 그는 금융범죄에 대해 너무 멀리, 너무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증거를 인정하는 데에 그의 재량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너무 멀리, 너무 깊이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토니 세터필드, 제 의뢰인의 형제가 취약한 성인이라는 그의 증언을 인용했는데 사실 그것은 동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가 너무 멀리, 너무 깊이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를 인정하는 것이 재량권 안에 있다고 했지만 너무 과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치 재판 안에 또 다른 재판 같았죠. 에릭, 당신도 동의해야 할 거예요. 증언이 정말 많았잖아요. 금융 범죄에 관한 모든 증인들의 증언 때문에 재판이 길어졌어요. 네, 하지만 주검사 크레이튼 우더스와 판사는 그걸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에 연결시켰어요. 본질적으로는 토니 세터필드가 전화했던 4월과 5월에 시작됐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알렉스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매기가 그걸 보증해 주지 않았죠.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날 아침, 지니 세칭어가 그에게 다가갔죠. 사라진 79만 5천 달러 이야기부터 알렉스를 법정 모독으로 처벌할지 다룬 마크 틴슬리의 6월 10일 심리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게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그게 괜찮다고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 다른 재정 사건에 관한 증언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이 대법원의 문제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배심원들 얘기로 돌아가고 싶어요. 당신이 대표한 배심원들은 이런 걸 못 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새로운 재판 신청 심리에서 그들이 따로 방에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베키가 특정 배심원들에게만 무언가를 말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농업 배심원이나 다른 배심원들에게는 어떤 말을 했지만 또 다른 배심원들에게는 그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녀가 모두에게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표한 배심원들은 한 방에 있지 않고 두 개의 배심원실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키가 모든 배심원과 나누지 않은 사적인 대화를 특정 배심원과 나누지 않았다고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은 당신 말씀이 완전히 맞습니다. 알렉 머독이 새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앨런 리슨이나 전임자가 이 사건을 다시 재판하기로 결정하면 예측은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총장에 출마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다시 재판하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이죠. 매기와 폴은 정의를 받아야 해요. 정의엔 기한이 없으니까요. 정의는 쫓아가야 할 지리적 한계가 없어요. 저는 스티븐 골드핀치에게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음 법무장관, 그러니까 알렉스의 후임자, 아니 앨런의 후임자가 이 결정을 내려야 할 거라고요. 우리 사무실의 자원을 주와 이 재판이 열릴 수 있는 어디든 투입해야 할까요? 클래런던 카운티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른 곳이 될 겁니다. 후보 중 한 명인 스티븐 골드피시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후보들, 데이비드 파스코와 스톤보도 자신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 번의 재판이 열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 말은 존 가티도 5번의 재판과 무효 재판을 겪었지만 이번 재판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번 재판의 판사가 누구든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404 성격 증거 문제를 증거로 받아들이고 403 편견 형량 판단을 한다면 그것들을 받아들이더라도 재판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렉스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가 실제 살인 때문인지 비열한 금융 사기 때문인지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릭 랜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머도 변호인단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법무장관 앨런 윌슨으로부터 성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머도 변호인단의 성명부터 전해드리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법치주의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법원은 베키 힐의 재판 중 행동이 알렉 머독의 신뢰성과 그의 방어 놀이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행동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전례 없는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올바르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재심이 첫 번째 재판과는 매우 달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이번 판결을 존중합니다. 첫 재판의 배심원단은 알렉의 재정 범죄에 대해 12시간이 넘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 증거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시되어 부당한 편견을 불러일으켰다고 판결했습니다. 새 재판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알렉은 처음부터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헌법과 이 법원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새로운 재판을 기대합니다. 현재 주지사 선거에 출마 중인 앨런 윌슨 법무장관은 알렉 머독을 다시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윌슨의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으며 저희 사무실은 매기와 폴의 살인 사건에 대해 알렉 머독을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결정이 머독의 석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재정범죄로 계속 교도소에 있을 것이며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우리는 정의를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에릭 머독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대법원에서 승소한 소식과 그의 새로운 재판을 향한 움직임에 대한 모든 최신 소식은 Law and Crime과 함께해 주세요.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젤레 네비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곳에서 뵙겠습니다.